사실상 전면적으로 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피프티 걸그룹인데요. 이 안성희 대표와 전홍준 대표님의 이 논란거리가 정말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완전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는요, 이 피프티의 노래가 오히려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쭉 살펴보니까 7월 24일 미국 빌보드 발표에 따르면 피프티 디지털 싱글 큐피드가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최신 차트에서 24위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지난주 27위에 비해 3계단, 3개 순위를 상승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정상적으로만 흘러갔다면 이 피프티 국내 활동도 엄청 활발했을 거고, 전홍준 대표님이 8월 5일까지 기다리겠다란 이 골든타임만 지켜졌었다라고 하면, 뭐 사실 8월 5일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8월 5일날 딱 대표님 죄송합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작에 극적 타결이 돼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차라리 열심히 활동을 했다면 비판과 비난을 감수할지더라도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다 해외 피프티 영문명까지 다 이미 특허 신청을 끝낸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통해서라면 자신들이 훨씬 더 큰 무대에서 더 거대한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이 차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저작권료는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서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빌보드 차트는 별개이겠지만 이 활동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와요. 최고의 증언, 통화 녹음이다. 아이폰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 요번 피프티 사태가 오죽했으면 여기에까지 번졌습니다. 핸드폰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최고의 발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통화 녹음 기능이다 라고 합니다. 억울한 사연까지도 되갚아주는 통화 녹음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죽했으면 어떤 대표님은 핸드폰 기종을 바꿨어요. 아이폰은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프티의 전홍준 대표님은 위기가 올 때마다 통화 녹음 내용을 증거로 내밀며 자신의 억울함을 달랬죠. 말 그대로 통수를 친 피프티의 관계자와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는 그때마다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기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갤럭시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참 씁쓸한 사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에 참 충격적인 사태가 또 하나 벌어졌어요. MCN 업계에서도 피프티 사태가 똑같이 발생을 했다. 아이스 크리에이티브 경쟁업체 팀장 고소라는 기사가 오늘 오후에 올라온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드리면, MCN계에서도 피프티 사태와 같은 가로채기 이슈가 벌어져 이에 대한 고소건이 이어졌다. MCN은 말 그대로 유튜버라던가 뭐 아프리카 TV BJ들, 좀 비연예인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피프티 사태와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뭐 대략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지인이자 프리랜서로 소개를 받으면서 이 소속사에 개입하고 내부 자료를 입수를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러한 내용을 뭐 유관부서에 넘겼고, 뭐 사실 입장문 자체가 이렇습니다. 경쟁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인물이 당사와 소속 크리에이터 사이에 위장 개입하여 당사의 회사 기밀을 입수하고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부정협약을 회유하는 등 비즈니스 및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파트너십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포착됐다. 사실 사회 전반에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요,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유사범죄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번 피프티 사태가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제는 MCN 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참 씁쓸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 피프티 사태 잘 진압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SBS 연예뉴스에서 직접 발췌한 내용인데, 도대체 그래서 피프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사를 한번 쭉 읽어드리면 과연 그룹 피프티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일까? 미국 빌보드 차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일 피프티의 큐피드는 29일자 핫백에서 24위를 기록했다.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룹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인해서 20주 가까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건 정말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피프티의 국내 상황은 어떨까? 한마디로 안개 속이다.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이 불투명했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멤버들에게 오해를 거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며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피프티의 주변인들은 어트랙트가 하는 언론 플레이다 라며 등을 돌리고 있죠. 제가 소개를 지금은 해드리지 않지만 이 유튜브 채널 중에 보면 이 피프티 멤버의 외삼촌으로 추정되는 어떤 인물이 정말 너무나 심각할 정도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만큼의 비방 영상을 유튜브에 엄청나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만간 다룰지 모르겠지만 피프티 당사자들과 본인의 가족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여론에 좋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어찌됐건 내려보면 많은 사람들은 피프티의 갈등에 어트랙트가 프로듀싱 용역 계약을 맺었던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가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다. 안성희 대표는 큐피드의 원곡을 발굴한 프로듀서로 알려졌고 피프티 멤버들도 소속사 대표인 어트랙트의 전홍준 씨보다 오히려 안성희 프로듀서를 더욱 의지하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일까? 전홍준 대표는 소송을 준비하는 피프티 멤버들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자마자 안성희 대표의 행적을 가장 먼저 의심했다. 이 안성일이 초기 투자금을 만드느라 고군분투했던 자신을 제치고 피프티 멤버들을 흔들고 향후 활동을 하기 위해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믿고 있는 것. 전 대표는 안성일 프로듀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그로 인하여 안성일 대표 굉장히 문제가 많이 터졌죠. 학력도, 이력도 엉망진창입니다. 오기재였다라고 이야기한 안성희 대표 이야기와는 다르게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내용에서도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결국 피프티와 안성희 대표는 서로 관련이 없다며 굳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성희 대표의 경우 파도 논란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자 아예 이 피프티 각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단언을 믿는 이들도 사실 많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데뷔 1년도 되지 않는 20대 초반의 가수들이 누군가의 조력조차 없이 이렇게 일을 키웠다, 판을 키웠다,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 그 누구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가수 손승연 씨의 사례가 더욱 그런 의심을 더하게 한다. 손승연과 포춘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안성일이었다. 물론 정작 손승연과 안성일은 적극 부인했지만 말이다. 손승연은 지금도 포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사유가 분명했고 그 이유는 안성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오해와 추측은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건 피프티 멤버들의 생각이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밝힌 가처분 사유 외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빌보드의 상위권에 올랐지만 국내 팬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피프티. 그들은 어떤 결말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어떤 결말이 이루어질까요? 안성희 대표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대중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한 아이콘들은 결코 롱런할 수 없다. 빌보드가 아니라 빌보드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안타깝고 어찌 보면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듯이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이제는 큰 대기업들에게도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피프티 사태에 휘말린 교보문고 100억 회수가 가능할까? 무슨 말일까요? 우선주 60억, 보통주 40억 투자. 쭉 읽어보니 컨텐츠 기획 제작사 더기버스에 100억을 투자한 교보문고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피프티 그룹을 둘러싼 연예기획사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향후 사업 성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기버스가 체결한 투자 계약을 살펴보면 이 교보문고는 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라고 합니다. 이 교보문고는요, 지난해 9월 더기버스가 진행한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100억 원의 주식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난해 말 더기버스는요, 자본 총계 97억 원으로 사실상 순자산 전액이 교보문고의 투자금으로 채워졌습니다. 초기 자본 3억 원을 제외하고는 100억 원을 받은 이 교보문고의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더기버스의 향후가 이 교보문고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 계약 당시 교보문고는요, 더기버스에게 6년 내에 상장해라 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한 내에 더기버스가 상장하지 못할 경우 우선 주식 발행가의 연복리 3%를 적용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어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6년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투자한 주식의 복리 이자 3%를 적용해서 돌려받기로 했다. 꽤 큰 이자거든요. 100억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회사가 쉽게 말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런 사태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과연 교보문고가 이거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더기버스의 중요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결정이 통지된 60일이 지날 때까지 이를 실효시키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교보문고는 우선주 투자 원금 상환, 우리 100억 투자한 것 중에 우선주였던 60억 원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더기버스의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더기버스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승소할 경우 횡령죄, 배임죄 등등 이 각종 문제 때문에 이 더기버스 소속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억 원을 투자한 교보문고는 돈을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주인 60억 원 투자금을 원금 상환해라. 그러면 지금 안성희 대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더기버스 소속사의 거의 한 99%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전부 다 교보문고에서 받는 투자금인데 지금 거기에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의 저작권료를 받지도 못하죠. 저작권협회에서 지급 보류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피프티는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전홍준 대표님은 소송을 걸었죠. 진퇴양난의 상태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교보문고가 만약 안 되겠다, 우리 돈 회수할래, 너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잖아, 더기버스가 망하게 되는 것도 헛소리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피프티 멤버들은 묵묵부답, 안성희 대표 역시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갈수록 해결되는 방안이 아니라 해명을 할수록 대중들에게 이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비난, 그리고 갈수록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연쇄작용으로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결국 이런 일을 벌인 피프티 멤버들, 그리고 주축에 있었던 안성희 대표, 거기에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고 의심받는 손승현 씨까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좋지 않은 결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에 대해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문제의 중심인물인 안성희 대표는 전입가경입니다. 안성희 대표의 위조했었던 이력서를 또 언론사에서 단독 입수를 했거든요. 학력과 경력이 오기재가 아니라 위조된 정황이
100% 포착이 된 겁니다. 자, 보이시죠? 안성희 대표가 제출한 이력서라고 합니다. 현 고려대학 대학원 기업 경영학 휴학 중이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오기재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은 오랜 시간 잊어먹고 수정을 안 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취업할 회사에 이력서를 내는 데 있어서 잘못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언론사에서 지금 정확하게 입수를 해서 꼬집고 있어요. 이제 안성희 대표는 그야말로 큰일이 난 겁니다. 기사를 쭉 살펴보면 오기재가 아니라 경력을 위조한 그 방증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력과 마찬가지로 경력 역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본인이 직접 이력서에 작성한 이 이력서 내용들, 사실 이게 잘못 오기재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적어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는 이력서인데, 자, 여기에 대한 충격 제보가 지금 이제는 언론사들이 직접 발췌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에서까지 나오느냐? 관계자들, 최고위직에서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직이면 뭐죠? 워너뮤직의 최고위직이면 임원급입니다. 임원급. 근데 안성희 대표는 워너뮤직의 제작이사였던 적 자체가 없다.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경력사항으로 기재해 놓은 이 워너뮤직 코리아, 아까 앞에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이 대목이죠.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작이사도 있죠. 이런 경력사항들 중에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근무했다라는 게 사실과 또 다르다라는 의혹이 임원급을 통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최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이 안 대표와 일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 A씨라는 분은요, 이 비타인 엔터테인먼트에서 워너뮤직 코리아로 이적했는데 안 대표와 충분히 같이 업무를 봤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경력사항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같이 일한 적이 없다고 해요. 내가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고위직을 맡아 일하다가 이후 워너뮤직 코리아로 이동을 했다. 이때도 나 혼자 워너뮤직 소속이 됐을 뿐 함께 동행한 인물은 없다. 결국 이 안성희 대표의 경력사항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이 A씨라는 최고위직의 증언에서도 드러나게 된 겁니다. 더불어서 이 워너뮤직 코리아 측은 워너뮤직 소속으로 안 대표에게 임금 지불한 내역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급한 임금 지불 내역이 전부기 때문이죠. 근데 이 비타민 엔터테인먼트가 워너뮤직 코리아에 합병된 상태였을 뿐인 겁니다. 야, 이거는 글쎄요,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안성희 대표도 그리고 손승연 씨도 여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이 논란거리와 이 뒷감당을 본인들이 다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이런 행태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제보들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 이 피프티 사태가 안성희 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속사 가수인 손승연 씨로 이어져서 이제는 공황장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태가 얼마나 더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바로 한번 내용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프티 사태에서 손승연 그리고 안투까지 후폭풍. 안투는 뭐냐? 안성일 미투를 줄인 안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니 피프티 사태에 닮은 꼴로 꼽힌 손승연 씨가 진실게임에 대해서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손승연 씨 나름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그룹 피프티 사태에 손승연이 소환되며 과거 소속사와의 분쟁 과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손승연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안성일 대표가 이 어트랙트의 피프티를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으로 주장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거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안성일 대표와 현재 소속 가수로 있는 손승연 씨가 영입되는 과정이 이 피프티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 디스패치라는 언론사에서는 2017년 있었던 손승연 씨의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소송에서 손승연 씨는 당시 소속사 포춘의 전속 계약 해지는 통보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승연의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가처분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안 된다! 라고 재판부에서 선포를 한 거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포춘 소속사에서는 손승연 씨에게 회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손승연 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소속사인 포춘은 2017년 손승연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승연 씨 또한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에 대응을 했는데요. 양측은 소송을 계속 반복했고 결국에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승연 씨는 안성일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전 소속사였던 포춘 측에서는 안성일 대표가 이미 손승연 씨의 소송 도중에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엑스포츠와의 뉴스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손승연과의 손해배상 소송 당시 보디가드 뮤지컬에 출연 중이었고 회사 측에서는 소송 중이었음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손승연 씨가 이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뮤지컬 연습 현장에서 안성일 측에서 현장 지원해준 것을 알고 현장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증거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손승연 씨는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편집된 입장과 자료들만 보고 듣고 자신을 뭐라 하는 분들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더기버스 측에서 역시 당시 안성일 대표와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현재 피프티의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다. 거기에 이진호 유튜버가 나서서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지만 역시 전혀 관련이 없다. 하지만 전 소속사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입장문까지 발표를 합니다. 단독 기사예요.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안성일 미투인 거죠. 포춘 대표가 손승연과의 소송 당시 공황장애를 앓았다. 와,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쭉 한번 내려보니 가수 손승연을 매니지먼트 했던 바로 전 소속사 포춘 이진영 대표는요. 연예계의 합리적인 여장부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대표님이 여성분이었나 봐요. 대형기획사 기획팀장 출신인 이 대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빼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서태지, 조용필 등 당대 최고 가수들의 홍보 마케팅 업무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대기업에서 레이블 대표로 모셔갈 만큼 그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제작사로 나서 원석을 발굴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진영 대표조차 지난 2017년 소속 가수였던 손승연의 소송으로 공황장애를 앓았던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면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굉장한 경력을 지닌 한 회사의 대표님도 손승연 씨와의 소송 당시 공황장애를 앓았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소속사가 좀 갑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한 게 지금 보면 오히려 대표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피프티의 전홍준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쭉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가요계 최대 홍보대사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엠넷 보이스 오브 코리아 우승자였던 손승연을 만나며 본격적인 제작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신인이지만 오디션을 통해 이름을 알린 손승연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년의 계약을 맺습니다. 음반, 음원 및 공연, 행사, 방송 출연료 등 매니지먼트 수익을 모두 5대5 파격적인 조건이죠. 당시 버클리 음대에 재학 중이었던 손승연의 학업 기간까지 계약 기간에 넣는 등 여러모로 신인이었던 손승연을 배려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진호 유튜버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손승연 씨가 인정한 부분이에요.
당시 이 대표는 손승연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신인이었던 손승연을 위해 자신의 풍부한 인맥을 활용했고 당대 유명 작곡가들의 곡을 수급받았어요. 그 무렵 가장 핫한 마케팅 업체들을 기용하여 손승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이 당시 때 주변에서 손승연은 훌륭한 보컬리스트다.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라며 주변에 여러 번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6년 10월 손승연이 돌연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대표는 공황장애 증세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와, 당시 이 대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새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발작으로 수차례 응급실을 찾았다라고 털어놨어요. 애착을 갖고 제작하던 가수였기 때문에 이 대표님의 아픔이 더욱 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 대표님이 굉장히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해서 이끌어왔던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저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만약 안성희 대표와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야, 이거는 대표님들에게 정말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쭉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이 대표를 잘 아는 또 다른 매니지먼트 대표가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업무차 안성희 대표의 사무실을 찾았다가 손승연이 그 회사 매니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뭔 소리야 라고 했던 이 대표는 소장을 받은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고 마음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안성희 대표는 그 당시 손승연이 부른 리메이크곡 첫눈이 온다고요를 편곡했다라고 해요. 순서들을 보면 이 증언에 따라 봤을 때 이미 이 문제가 막 터지기 직전에 손승연이 대표님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부터 다른 대표도 이 안성희 대표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손승연 씨가 그 회사 매니저와 함께 있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이 대표님은 믿었지만 실제로 소송장을 받고 나서 저런 심장 발작과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한 거죠. 너무 심각합니다. 결국 피프티 사태가 제기됐을 때 정말 많은 가요계 인사들이 이 대표에게 안성희 미투 해라, 빨리 인터뷰해라 제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대표님은 그럼에도 이를 정중히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참았던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이라 손승연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 유감이다라며 이미 들어왔던 인터뷰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해요. 하지만 왜 이런 폭로가 시작이 됐느냐? 손승연이란 가수가 소속사 더기버스를 통해 당시 포춘과 전속계약 해지는 수개월간 정상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않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라는 입장문을 내자 그동안 참고 평정을 지켰던 이 대표님은 굉장히 씁쓸해진 거죠. 완전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또 손승연 씨의 말로는 당시 가수의 생명과도 같았던 성대에 폴립이 발병했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2년간 재활을 했고 집중하는 바람에 현재 같은 상태로 겨우 호전됐다. 여기에 대해서도 허탈해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괘씸했던 거죠. 당시 오히려 이 대표님은 손승연 씨의 성대가 망가질 것을 우려하여 그의 뮤지컬 출연을 만류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승연 씨 본인이 간절히 뮤지컬 출연을 원했고 결국 제작사가 제시한 출연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출연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해요. 이 유사한 내용이 이진호 유튜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말합니다. 간절히 나는 뮤지컬에 출연하고 싶었다. 끝까지 만류했지만 나는 가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손승연 씨의 이 전 대표였던 포춘 측에서는 당시 정상금 지급에 대한 이 소송권은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지급됐음이 오히려 밝혀졌다. 손승연 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정상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승현 씨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고 난 뒤 거취를 정해달라.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결별을 할 거냐라고 제안을 했지만 2달 동안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정산금만 달라고 독촉했다고 해요. 그때 소송 때문에 홀딩되어 있었던 정산 보류금이 손승현이 회사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정산금으로 지급될지 합의금으로 지급이 될지 이 성격이 달라지는데 손승현은 끝내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런 속내를 측근들에게만 전했을 뿐 오랜 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해요.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함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스포츠 서울에 당시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소송 이후 녹음 기능이 있는 갤럭시 핸드폰으로 기종까지 변경하게 됐다. 후유증이 남은 겁니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녹취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사용한다라는 기사를 읽으며 휴대폰을 바꿨던 과거가 떠올랐다라며 속내를 전하게 된 거죠. 손승현 측이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누리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지만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못한 이적임이 확실하다라는 언론사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 손승현 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이것을 다 해명해내야 될 걸로 보여져요. 만약 이것에 대한 해명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대표님의 공황장애의 원인은 손승현 씨와 안성일 대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접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고요. 나아가선 많은 누리꾼들도 다시 재점화됐어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더 많은 상태인 겁니다. 결국 기분상해죄인가 손승현 씨가 입을 열수록 비난 여론만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진호 유튜버와의 녹취된 내용을 보면 기분이 상했다, 섭섭했다. 이것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대중들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다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요? 정산 의무 불이행, 수익금 미수령,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모든 소송권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지게 된 거죠. 글쎄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승현 씨의 해명에 애당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포춘 측에서 신인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물심양면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반해 손승현이 내세운 건 헤어, 메이크업으로 감정 싸움이 시작됐다. 다소 그 이유로 소속사를 떠나기에는 이유가 좀 약하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기분 상해죄냐라는 비난 여론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손승현 씨가 여기에 대한 입장문을 또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항상 중립의 입장에서 팩트만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손승현 씨가 가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오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안성일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거의 확실시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팩트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손승현 찍은 인터뷰. 자, 이런 워딩을 통해서 뉴스 기사가 나올 뿐입니다. 결국 손승현 씨가 한 모든 주장들은 팩트에 근거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대중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라 재발등을 찍어버린 감정이 호소한 인터뷰가 됐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법원 판결 왜곡 말라, 법적 대응 으름장, 결국 대중들에게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할 경우 법적 고소를 하겠다. 하지만 자신이 인터뷰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니 감정적으로 힘들고 골이 깊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마무리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법원 측에서는 손승현 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종결이 나와버렸고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승현 입장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한 인터뷰가 돼버린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차후 인터뷰를 한 당사자인 이진호 유튜버가 또 다른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뭐 거기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지금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이 사태를 결국 손승연 씨와 안성희 대표의 사례가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뭔가 이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죠? 뭔가 이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피프티피프티의 사례와는 다른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피프티피프티 사태와 유사한 걸 이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을 본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이 전부라면 제 생각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손승연 씨와 안성희 대표의 사례가 피프티피프티와 좀 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정상금 문제라던가 소송이 먼저 진행되고 나서 계약이 해지되고 안성희 대표의 소속사로 옮기게 된 점이라던가 이 모든 정황이 이미 대중들은 피프티피프티 사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사태가 피프티피프티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손승연 씨 본인의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떠세요? 맞네. 나는 손승연 씨의 말에 힘이 실린다. 또는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손승연 씨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결국 피프티 입장에서도 이 손승연 씨가 소송 당시 포춘 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돌아올 건지 계약을 해지할 건지에 대한 거치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피프티가 원하는 건 뭘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홍준 대표님 역시 이 피프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손승연 씨가 피프티와 전혀 관련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의 댓글만 봐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이 되지 않을까요?